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참 아쉽게도 비트코인의 가격 22,000달러가 무너지면서 현재 21,700달러대에서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000달러대에 재탈한 가능성은 정말 없어진 것일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5% 하락한 21,7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4% 하락한 1,5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이와는 반대로 2.25% 상승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2.1%,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3%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2.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지수들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8% 하락을 했네요. S&P 500은 플러스 0.14% 상승, 나스닥 100 지수는 0.52%, 나스닥 종합지수도 0.40%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03% 하락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1320원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새벽 미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 시각 8일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이 한 차례 추가적인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한 상원의원의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반복을 하였는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아직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다가오는 3월 22일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새로운 최고 금리 전망치를 공개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발표된 지표들은 최고 금리 수준이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편 3월 FOMC에서 아직까지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였는데 어떤 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추후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며 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의 제롬 파월의 발언을 보게 되면 상원 청문회에서 시장을 놀라게 한 매파적인 기조를 반복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완화적인 매파적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적된 긴축,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 둔화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 점 역시 완화적인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간이 갈수록 3월 FOMC에서 0.50%포인트 이 빅스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시간 미 연준은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 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베이지 북에서는 지난 보고서 이후 6개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있는 정도였고 6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었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공급망 혼란은 계속 완화되고 있고 몇몇 지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신용카드 대출 증가를 우려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임금은 대체로 보통 속도로 증가를 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하였고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압력이 여전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의 경우는 1월부터 2월 27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것이죠. 이 연준의 발언과 베이지북의 발언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다. 즉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리고 최종 금리 수준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상의
반면에 주식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앞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죠. 이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의 하락세와 수치들에는 이 빅스텝 결정에 대한 우려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이번 달 빅스텝이 아니라 이 베이비스텝 2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3월 FOMC에서 25bp의 인상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안도 랠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참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금리 인상의 시기를 크립토 마켓은 겪어본 적이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디커플링보다는 이 미 증시와 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창업자이죠. 이 탐 리의 경우는 이러한 매파적인 파월의 이제 발언에도 주식시장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인플레이션, 고용 등의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왔는데 이 톰리의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 1월 지표들이 왜곡됐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구인 플랫폼들의 고용 보고서보다 이제 채용 공고가 100만 개는 더 적다라는 것이죠. 작년 지속되었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미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에 따라 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미 증시 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비트코인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지 한번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연준 인플레이션 핑계로 비트코인 붕괴 시도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들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이게 시방이 이게 오타겠죠. 네, 시장 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인기 가상화폐 분석가로 유튜브 계정 데이터대시의 운영자인 니콜라스 메르텐의 경우는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함으로써 다시 가상화폐 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을 무너뜨리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8일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 금리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파월의 의회 청문회 증언이 유동성 함정, 화폐의 공급량을 크게 늘려도 이자율이 거의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부추김으로써 비트코인을 2만 달러 이하로 밀어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연준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웃고 지나갈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버릴 이유가 없죠. 이 미국이 없앤다고 없어질 시장이었으면 이미 수년 전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금지시키고 퇴출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그러한 결정을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서든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들으려는 노력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미 연준, 미 정부 당국이 크립토 마켓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손해는 미국을 향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생각하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대립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SEC와 CFTC죠. 이제 현재 진행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치 SEC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크립토 마켓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SEC가 어떻게든 증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야 크립토 마켓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펼치며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인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얼마 전 SEC는 스테이블 코인 BUSD에 관하여 증권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를 증권으로 명명하려는 미친 짓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크립토 산업에서 SEC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드디어 CFTC 위원장이 등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법안이 부재할 시에는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미 CFTC 위원장 스테이블 코인 법안 부재 시 상품으로 취급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명확한 지시가 없는 한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이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CFTC 위원장은 이날 미국 상원농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상품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상품으로 간주한다면 CFTC는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에 CFTC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이 테더 USDT에 대해 취한 구체적인 집행 조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CFTC는 테더에 대해서 예치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4,100만 달러 하나 약 5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 C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에게 상품 거래법 및 CFTC 규정에 따라 4,100만 달러의 이제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밝히면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상품으로의 법적 정의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번 CFTC 위원장 주장에 대해 CFTC가 다시 한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규제 영역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올 초 CFTC 위원장이 로스틴 베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크립토 규제와 관련하여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였었는데 이제 실제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것일까요? 이 크립토 마켓의 입장에서는 SEC보다는 CFTC 쪽으로 관할 권한을 주는 것이 100번 유리한 현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로 로스틴 베넘이 한 언급을 보게 되면 만약 본인들이 규제 관할권을 갖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2배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는 이로써 시장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생기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 유입이 촉발 이 크립토 마켓이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CFTC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큰 목적 자체는 SEC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가져오면 SEC든 CFTC든 이제 본인들의 이익에 합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 SEC보다는 이 CFTC 쪽으로 기우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 크립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선례가 있는 지원군이죠. 이에 관해서 SEC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제롬 파월의 하원 청문회 발언이 이제 또 문제가 되었죠. 이제 늘상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내세울 것은 없었는데 시장은 맞은데 또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나름 보합권에서 잘 방어를 한 모습인데 이제 3월 FOMC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IMF 총재가 금리 인상 조기 완화에 반대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력한 고용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리라는 관점으로 읽히는데요. 지금 와서 갑자기 데이터들이 반전될 만한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한 전망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마지막으로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발적 청산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산하 실버게이트 은행의 운영을 중단하고 자발적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 청산 시 실버게이트 은행의 예금을 모두 고객에게 상환한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개인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크립토커런시의 우호적이었던 은행이 이렇게 청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결코 전체 크립토 산업 발전에 좋을 수가 없겠죠.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21,000달러대로 다시 하락했고 대부분의 알트 또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2018년과 2022년의 하락을 경험한 투자자로서 볼 때 특히나 이번 2022년과 2023년은 크립토 비즈니스 모델이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상승장에 가자를 외치면서 한몫 챙기겠다라는 마인드로는 사업 지속이 어렵죠. 이제 처음 코인을 한다고 하면 다들 벌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잃을 것 또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하죠. 이 벌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코인을 사도 한 번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반면 잃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할해서 매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약간은 낮아질 수 있어도 그만큼 리스크를 해칭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을 뜨겁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2월부터 바뀐 이 시장 분위기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어차피 반감기는 2024년이었고 다음 상승장은 2025년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거에 달라진 것은 없죠. 이번 하락은 다음 상승장을 위한 변동성이자 과정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FOMC를 한다고 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뉴스 확인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크로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어차피 전량 매도하고 코인판을 뜰 것도 아니라면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미래를 맞출 필요도 없겠죠. 이제 대세 상승의 흐름을 탈 때까지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투자가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죠. 이제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의 하락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영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